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좀 잠깐 좀 가져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그러시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시장 조직 당시에 이 지금 한수면이 지천도 아니고 지천동보담도 뭐 청정동이나 교동이나 뭐 신백동보담도 솔직히 인구수가 좀 작은 동네잖아요. 그렇죠. 촌이고요. 굉장히 산쪽으로 많이 들어와야지 볼 수 있는 이런 마을이고요. 그런 마을인데 이제 이런 조그만 마을에 그 당시에 좀 약간 실력 있는 그런 원장님을 시장님께서 추천하셔서 이쪽으로 이제 오게 하셨다는. 근데 나중에 뭐 조금 결과가 좀 좋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나는 그거 정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못하죠. 그거가 이제 우선 지표상으로만 보면 한수면은 이제 지난 4월 기준으로 인구수를 보니까 678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뭐 진짜 굉장히 차이가 나죠. 나이 많지. 몇십 분의 1이죠.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시정을 맡으면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상주 인구, 살고 있는 인구는 678명, 제가 있을 때 한 780명 됐었는데 1000명이 안 되지만 이 한수면에는 등산객, 민박으로 오는 여행객, 또 힐링차 오는 또 휴양객, 유동, 여기 국립공원이 또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드나드는 관광객. 이게 다 그 갖다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연평균은 50만 명 이상 온다고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시의 입장에서 보면 뭐 1000명 정도의 주민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생활 인구지만 실제로 헌법적 가치로 국가로 봤을 때는 여기 다녀가는 50만 명이 다 우리가 지켜줘야 될 국민인 거예요. 그렇죠. 산에 불이 났다. 뭐 예를 들면 가뭄이 들어서 뭐 식수가 부족해졌다. 도로가 막혀서 예를 들면 교통이 불편해졌다. 또는 여기 송계계곡이 유명한데 송계계곡에 물이 오염이 돼서 예를 들면 뭐 전염병이 돈다거나 혹은 뭐 관광에 많은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시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책임인 거예요. 국민들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인구로 봐서는 거기에 맞는 인사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 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50만 명에 해당되는 그 생활인구, 그분들 유동인구라고 보통 부르는 그분들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페스들도 1000명에 맞는 오페스들이 아니라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오페스들로 해야 되겠다. 도로도 그렇게 정비하고 인도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면장이 경험도 많고 또 앞으로 미래에 희망이 있는 국장을 승진하려는 희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일을 더 책임감 있게 또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공직생활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이제 본청에 들어가 있거나 또 나중에 어떤 인사상 승진해서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으로 가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시정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사무관 승진되면 일단 본청에서 사무관 승진되면 읍면동으로 꼭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사가 순환 원칙이에요. 근데 나올 때 1등 우수한 그런 사무관 승진자를 한수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죠. 막 이제 제가 인사를 딱 했는데 제가 방보라고 하는 그 사무관이 토목직이에요. 그러니까 건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이 승진돼서 축하하고 내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 그게 뭐냐 한수면 면장을 맡아라. 그 얼굴색이 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 한수면 면장은 대체적으로 관리형으로 해서 퇴직을 한 1년이나 2년 앞둔 분들이 와서 뒷마무리 잘해서 안정적으로, 그것도 중요해요. 여기 왜냐하면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안전한 지역을 갖고 들으면 잘하는 건데 이걸 변화해서 여기를 지역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관광지구를 더 키워가려면 그러면은 좀 역동적이고 도전적이고 미래가 있는 비전 있는 사람이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당신을 발탁해서 그걸 보내고 싶은데 당신이 그 수용을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사 불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내 뜻이 그렇고 이 얘기도 했어요.
지금 당신이 지금 사무관 승진자 중에서 최우수한 자원 아니냐. 반드시 저 국장까지 승진할 사람인데 가장 복합적인 민원이 많은 곳. 그 여기는 농업, 광업, 공업, 또 산업, 또 관광, 또 저 임업, 뭐 모든 환경까지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민원이 많으니까 다른 데도 있지만 여기 특히 많아요. 또 인구가 50만이니까 얼마나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재난도 대비를 해야 되고 헬기도 자주 띄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로 봐서 미리 그런 뭐 이렇게 민생 현장도 한번 체득해 보는 것이 나중에 국장으로서 최고위직 관리할 때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표의식이 있으셨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불쾌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동안에 이제 또 인사가 나서 인사는 또 순환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빨리 본청으로 오거나 큰 데로 가야 된다고 자꾸 인사 건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 눈치를 알고 이 한수면에 있는 주요한 인사들이 저 시청을 찾아왔어요. 우리 면장 6개월만 더 있게 해달라고. 그만큼 이제 인정받은 거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젊고 일 잘하는 분은 좀 더 있어야 한수면이 더 이 기회에 좀 여러 가지 미진한 것들을 해소한다. 그래서 그만큼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소청이 들어오면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한테 그랬어요. 이건 당신이 일을 너무 잘해서 거기 더 있는 거니까 그건 억울해하지 말라니까 막 붙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더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6개월 더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국장까지 나중에 되시고 지금 이제 정년퇴직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한수면에 있는 분들은 한수 면장 하시는 분들 다 사랑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이 좀 됐나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저는 정말 희한하네? 이게 뭐지? 뭐가 있었나? 왜 이런 이상한 생각까지도 막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가진 이제 하나의 그 정치나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을 해서 정책을 펼쳐가야 된다. 여성, 노인, 또는 청소년, 장애인 또는 도시빈민이나 저소득가족 이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 뒷바라지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 사회 경제 지수로 봐서는 쉽게 얘기하면 돈이 더 투입해서 효과가 더 많은 데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사회는 평등하게 또는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이 손가락 하나 병 들면 그게 손가락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못에 발이 찔려가지고 화상풍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빨리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 들으면 병든 부분을 빨리 치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유기체예요. 그래서 그런 소외계층을 먼저 우리가 더 돌봐야 된다는 그런 국가의 정책 의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지역만 놓고 보면 제천은 그나마 그래도 낫지만 단양을 한번 생각해봐요. 인구 3만이 안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런 조그마한 군에 무슨 예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어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한수면도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정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인구수였지만 생활 인구가 많다잖아요. 유동인구. 마찬가지로 한수면이 그렇듯이 단양군도 연간 관광객이 관광공사 통계로 한 1,000만 왔다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군이 1,000명 좀 왔다 가 1,000만이 왔다 가면 하루에 상주인구가 얼마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3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맞게 교통, 복지 또는 의료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비, 환경에 대한 뒷받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정부에다 주장해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제 한수면이 비록 작은 일이긴 하지만 저한테 그런 소신과 신념이 있었던 일이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을 인구 소멸 국가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결국은 지금 집중화돼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의 60, 70% 이상을 수도권에다 투입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도농지역, 소외지역, 또 사회적 약자 이렇게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뒷바라지를 해주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세대 계층에다가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잘 자라는 공동체가 돼야지
집안에서 그렇잖아. 그 사촌 뭐 옆집 누가 좀 어렵게 살면 내가 밥 먹다가도 찜찜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죠. 네, 다 공동체가 돼.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균형 발전도 그런 취지로 좀 주장하는 거고 또 이번에 균형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생활 인구를 가산해 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진행했던 일이긴 했지만 좀 더 보완돼가지고 지금 저 균형 발전 특별법이 지금 이번에 생겨가지고 네. 지금 현재는 한 7군데 정도 시범 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3시간 정도, 네네네. 3시간 정도를 한 달에 거기 거주한 사람 그런 인구로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와 출장을 와서 한 시간 있거나 네. 또는 뭐 이제 저 휴가 와서 네네네.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 그 인구도 그 인구수로 생활 인구로 플러스 시켜줘요. 거주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 네. 그다음에 여기 생활 인구. 생활 인구. 예. 군부대가 있다 예를 들면 네네네. 그럼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은 다 여기 생활 인구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그 생활 인구를 예를 들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네. 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같이 그걸 감안하는 거죠. 감안할 수가 네,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저 처음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네. 올해 한 7군데하고 예전에 몇십 군데를 할 텐데 아마 단양도 이제 그런 데 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수면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 우리의 그 과제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다.